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토스 컬처 팀에서 컬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맡고 있는 천재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두 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제도 사실 세션 와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PO 세션이었어요. 근데 오늘 코엑스 딱 들어오니까 오늘 디자인 세션이잖아요. 오신 관객분들이 확실히 힙해요. 머리 색깔, 이 디자인, 이 옷의 패션 센스가 확실히 힙해서 역시 디자이너 세션이다 느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디자인 세션을 진행을 하니까 제 소품 중에서 가장 힙해 보이는 안경을 제가 하나 이렇게 끼고 왔는데 좀 힙한가요? 굉장히 힙합니다. 힙한가요? 네. 힙하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좀 해봤고요. 옆에 계신 저희 두 분을 소개를 좀 해볼게요. 먼저 희열님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팀에서 개인과 팀의 변화를 도와주는 리더십 코치로 일하고 있는 유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우리 지영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토스코어에서 헤드 오브 UX를 맡고 있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좀 신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지영님은 대체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소개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가져왔습니다. 지영님의 인생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영님, 이게 레이저가 되거든요. 우리 지영님이 토스에 입사하기 전에 여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네. 일단 저는 사실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영상 작업을 하거나 설치 미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도 한 어떤 작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일이 있었는데 알바로. 근데 그 웹사이트를 너무 잘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좀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UX를 알게 됐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첫 회사는 디자인 에이전시로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그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왜 만들어져야 되며, 이것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그래서 이제 그런 결핍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가게 되었고, 그 스타트업에서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여기네요. 서비스를 누구랑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제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그 스타트업에서도. 그래서 좀 다르게 일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르게 일해보자 찾다가 이제 대기업에 살짝 아주 스치듯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토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토스 입사하고 굉장히 그래프가 떨어졌어요. 참 어려워요. 네. 진짜로 너무 네. 힘든 네. 시기였죠. 네. 네네.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내가 항상 이제 어느 회사에 가도 지영님이랑 일하면 뭐 진짜 좋다, 뭐 최고의 동료, 뭐 그렇게 하다가 토스 오니까 그냥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 실제로 많기도 했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좀 절망적이기도 했죠. 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어쨌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 뒤에 얘기들을 한번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이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인데 아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희열 코치님을 만났던 시기랑 비슷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희열 코치님께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 토스에는 그 코치 정규직으로 코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 하고 계신지를 좀 짧게 소개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딱 리더가 되었을 때 팀원 중 그 누구도 놀랍게도 아무도 리더한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그렇죠. 관심을 주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혹은 나의 리더십은 어떤 모양이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같이 탐색해주는 역할, 여러 가지 그 리더는 팀원들을 성장시키려고 살펴주고 보살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리더의 성장은 누가 살펴주나요?를 했을 때 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때 지영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완전 코칭 네. 세션 밖에서 저희는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헤어질 때 선물로 휴지를 드렸어요.
왜요? 너무 아, 그때 저는 코칭의 개념을 알고 있긴 했는데 네. 책으로 배웠어요, 코칭을. 네. 왜냐하면 저희 챕터 내에서 디자이너분들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멘토링도 하고 뭐 마이크론 피드백도 하긴 했지만 아니 코칭이란 되게 그 신기한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책으로 읽어서 코칭 프로그램도 설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책으로 읽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 팀원이 진짜 유명한 코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유명한 코치 그래서 어. 펜싱 선수도 같이 하면서 어. 퍼포먼스 코치도 한대. 그래서 어. 아니 그런 되게 신기한 직업이 있냐. 어.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희열님이 몇 가지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음. 제가 어느새 되게 자연스럽게 진솔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관통당해가지고 어. 그래서 아 이것이 코치구나. 아, 그걸 그래서 느끼셨군요. 네, 아. 굉장히 강렬한 이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휴지를 줬다는 건 그때 굉장히 힘든 상태로 이렇게 눈물을 뚝뚝해서 선물로 휴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네. 잘 울었던 경험을 음. 기억하라고. 아, 잘 사실 울었던 까먹었어요. 힘들어서 네. 울었다기보다는 그 다들 어려운 걸 참아내야 돼. 음. 강인한 리더만이 음, 살아남을 음. 수 있어. 뭐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 험한 세상 이렇게 나약해선 안 돼. 이런 멘탈 모델들을 가끔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별로 하등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이런 good cry를 가진 이후에 조금씩 내가 유리한 전략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잘 기억해 두고 잘 울고 다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전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지영님이. 맞습니다. 그 어려웠던 지영님의 그때 키워드가 외롭고 리더십 그리고 위클리라는 게 있고 챕터를 운영했는데 뭔가 굉장한 벽을 느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챕터 리드가 된 지 얼마 안 음. 되었을 때였는데 근데 진짜 좀 너무 별거 아니어서 말하기도 좀 이상한데 그 디자이너 분들끼리 그 2주마다 모이는 바이 위클리가 있었어요. 그 어쨌든 토스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각 목적 조직에 있는데 그 기능 조직으로는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게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챕터 리드의 역할 중 하나이긴 한데 그냥 괜히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어쨌든 되게 능력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의 소중한 한 시간을 다 모아서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그냥 저 나름의 부담감이 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PD 분들이 서로 친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배움을 서로 나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 제시할 수 있을까? 막 욕심이 그런 너무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압박이 엄청 심해서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막 누가 한 명 안 오면은 막 그것도 되게 막 신경 쓰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바이 위클리로.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줬나 봐요. 실제로 막 많이 안 오시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이제 제가 희열님 만나고 엄청 크게 좀 충격 받았던 게 희열님이 제가 막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니까 지영님 근데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을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기념일도 아니고 뭐 축하할 일도 아니고 뭐 누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제가 열심히 혼자 이 받을 상대방을 생각해서 어떤 내용물일지 그리고 어떤 선물일지 포장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 혹은 그 사람이 그걸 받고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 너무 그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선물을 나만 준비하고 이 선물이 누군가한테 의미 없는 게 그건 별일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희열님이 그 단어를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좀 크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이게 결국 리더십의 성장에 있어서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의 또 다음 단계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챕터 2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은 리더십의 모양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이 키워드가 변화, 티칭이냐 코칭이냐 자기검열 자신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의 모양에 대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단 희열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모양이 뭔지 좀 개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리더십이 뭐예요? 라고 제가 아무래도 리더십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장 짧게 대답하는 건 내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토스 팀에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저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셨지만 유명하지 않고요. 그 승건님이라는 아주 강하고 전통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십의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다수의 팀원들이 저것이 토스에서 워킹하는 원앤올리 리더십의 모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승건님의 플레이 스타일을 제가 한다고 해서 그게 토스에서 워킹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만의 모양을 찾아가는 것부터가 리더십의 시작. 그리고 리더십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혹은 요구되는 리더십에 맞추기보다는 그럴 때 확실히 많은 리더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나의 모양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리더십의 모양일 수 있다가 희열님의 설명이고 지영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모양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사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제가 바로 뭐 입사하자마자 챕터 리드가 된 건 당연히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개인 기여자로 일했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확실히 그 저에 대한 기대값이 없으니까 제가 막 이런저런 뭐 채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뭐 인터뷰어 분들 교육하고 물론 이제 본업도 하고요. 뭐 스타일러 일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챕터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신뢰 크기도 확장하고 그리고 인정의 크기도 더 커지니까 저는 근데 기대값에 뭔가를 충족하려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래프 보면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랬다가 그래서 이렇게도 나아가고 저렇게도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챕터 리드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헤드라는 이제 역할을 더 수행해야 크게. 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되게 온전한 그 원형의 틀이 저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아까 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 모양이 그렇게 온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원에다가 제 이제 그 어떤 영향력의 모양, 리더십의 모양을 넣으니까 그때는 갑자기 그 빈 곳이 너무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바라봤다면 갑자기 제 기대값이라는 그 부담감이 생기니까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이 거리가 있는지가 그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저걸 채울 수 있을까? 뭔가 승건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뭔가 철두철미할 것 같고 아유, 완벽하고 꼭 뭔가 승건님도 비전 그렇지는 제시, 않지만 네. 비전 제시 엄청 명확하게 하고 막 옳은 소리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간극을 계속 줄이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하면서 엄청 괴로웠어요. 그 진짜로 그 좀 잠을 못 잘 정도로 물론 이제 지영님은 그걸 잘하실 거예요라고 맡기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계속 컸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우리의 주제가 오늘 세션의 주제가 내게 행복한 회사란인 거잖아요. 다들 아마 그게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지금 지영님이 그때는 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퇴사하고 너무 안 싶은 생각 행복했어요. 솔직히 하셨죠? 아, 어떠셨어요?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예, 예. 생각했어요. 아, 퇴사는 돌아가야겠다. 아니고 예, 예. 그냥 행복한 능력 있는 IC면 어떨까? 차라리 내가 리더를 그냥 떼고 네네. 팀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뭘 해도 실패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혹은 성공하면 저 사람 저 능력 이상으로 잘하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기대를 넘어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어떤 헤드라는 되게 큰 역할이 제 기대값, 제가 충족해야 되는 어떤 바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이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이런 상태였을 때 여기 보면 사실 티칭과 코칭, 뭐 자기 검열 이런 것도 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예, 어떻게 자신감 말하면 떨어지고 막.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잖아요. 예. 전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자기 검열을 이제 시작한 엄청 거죠. 시작해서 맞아. 자신감 떨어진 떨어지고 거죠.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는 그런. 요때의 지영님에게 분명히 코칭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얘기를 좀 해주셨나요? 주로 이렇게 뭐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시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비슷한 질문들 하시거든요. 지영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는 왜? 그리고 우리 위클리는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세간에서는 왜가 중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왜를 떠올려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맞아요. 그거 궁금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비난할 그 근거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내가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를 훨씬 더 잘 탐색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을 애써 포장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랑으로 뭐 성장하는 것이 너무 나한테 뜻깊은 일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 그 나의 중요한 가치에 맞춰서 그 선물 포장을 하고 애써서 헌신하는 것이 나한테 즐거운 일이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어? 그 물어보러 가야죠. 팀원한테 어떤 선물 받고 싶어? 내 위클리에서 우리의 위클리에서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 나는 그건 원하지 않으니까 너가 위클리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제안들. 그래서 또 지영님은 위클리를 되게 그 시리어스하게 접근을 많이 하셨지만 또 그런 것들을 사부작 재밌게 하는 팀원들이 또 있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 모양의 틀을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답게 일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 또 있는데 이게 정답도 없고 실제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 주신 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이 있는데 자책을 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보통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이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전에 그 말한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리더가 돼서 이것도 못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파악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쌓이지 않아요. 왜냐? 외부와 인터랙션 하면서 얻은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약간 질이 굉장히 낮은 정보값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직 세상과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대신에 바로 문제 해결을 하러 간다. 나의 위클리가 어떤지 주변에게 물어본다. 혹은 우리의 제품이 어떤지 실제로 고객이 사는지 보러 간다. 그런 것들 나의 이해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 피드백을 받는 것. 그것이 저는 문제를 해결하러 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이 훈련이 뭐 어떠한 뭐 일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있겠지만 조직을 바꾸는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주제가 내가 행복한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거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바꾸는 것에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영님도 내가 속한 조직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아까 그 힘들었을 때 무언가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례가? 앞에 이제 그 데이터 쌓기도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제 헤드가 되고 나서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간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간극을 줄이려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일단 인정하게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래 이런 리더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리더도 엉망진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제가 감지할 수 있었던 데이터, 쌓을 수 있었던 데이터는 아무래도 그 팀원들의 피드백이었어요. 근데 좀 그때 제가 뭐 좀 팀원분들 코칭한다고 물론 희열님이 기겁하겠지만 막 마이크로 매니징하고 막 계속 모든 어떤 작업을 하는지 계속 뭐 본 다음에 막 좀 공개적으로 뭐 피드백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팀원분들이 지영님 그렇게 하면 저 동기부여 떨어져요. 지영님 그 방법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영님 왜 말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이렇게 왜 바꾸세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피드백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냉철한 리더가 되고 싶었지만 냉철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흠칫 이제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 피드백이. 이제 거기서 나 망했다. 뭐 나 좀 틀렸네. 혹은 역시 리더가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면 이때 저 루프에 갇히는 거죠. 무한 중간에 루프에. 갇히는 거. 자책 자기 검열에. 근데 사실은 그거 듣고 그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절대 그렇지 않겠다 하면서 제가
좀 오히려 더 그걸 음. 해결하는 액션을 진짜 음. 과감하게 더 많이 했거든요. 음. 저 진짜 그 변화하고 있어요. 저 음. 이렇게 그때 이 액션 아이템은 음. 어떤 분들의 피드백으로 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음. 하니까 팀원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을 찾고 저를 더 믿고 그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음. 근데 물론 그 당황스러운 그 감정은 음. 또 받아들이고 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게 더 건강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문제가 예. 없으면 희열님이 이상한 거죠. 얘기하기를 그건 문제를 말하지 않는 거다. 맞아, 말하지 네. 않는 거죠. 이게 저희 토스 조직 문화 중에 피드백이랑 되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 야 거기 토스 피드백 막 레디컬 캔도 야 그거 막 사람 막 무안 주고 막 엄청 뭐라고 한다던데랑 사실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저 중간에 갇혀서 그 피드백이 되게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집중하는 건 결국은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 해결이 되고 그걸로 성장하는가인 것 같아서 저것이 결국 돼야 조직이 바뀌고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나는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영님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일단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요. 어. 뭐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경험하지 세션의 않았으니까. 순간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제 지금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지금 네.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프를 보면은 어쨌든 좀 익숙해질 때쯤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저는 환경을 바꿔가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 환경을 안 바꾼 지 좀 오래됐는데 한 6년 정도 됐는데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고 토스에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떤 이 환경을 바꾸면서 성장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아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이직을 하면 안 되니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숙해질 때쯤 좀 더 그 긴장을 주는 어떤 과업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동기부여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간다거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계한 것들로 팀원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 같이 일한 팀원분들의 행복을 보면서 더 행복을 느끼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영님. 네. 희열님은 어떠세요? 코칭하시면서 행복하신가요? 저는 바깥에서 사실 그 외부에서 코칭을 하다가 인하우스로 조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외부에서는 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코칭 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없죠. 근데 토스의 리더분들 진짜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또 만나면 대체 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티칭과 코칭 아까 전에 두 개가 나와 있었는데 티칭은 이렇게 하세요. 나의 성공 방정식이 이거였으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그 사람도 똑같이 카피해서 하는 것인데 코칭은 지영님이 아까 전에 저는 그 흠칫 이렇게 놀란 게 딱 그 인간 윤지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인간 윤지영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 여정을 인하우스에 있으면서 놓치지 않고 시의적으로 제가 뭐 비가 필요할 때 물을 드리고 햇살이 필요할 때 쬐어 드리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지영님도 계속 편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리허설 때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렇게 막판에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그게 예쁘시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서요. 되게 좋은 직업을 딱 찾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아 찾기 그리고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보는 거,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 계신